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날이었네요. 코스닥이 한 달하고도 하루 일주일 5주 정도 만에 3월 14일 이후로 한 5주 만에 좀 하락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2.5% 정도 넘게 떨어졌고요. 요날이었죠. 3월 14일 요날과 요날 하락률은 그때가 더 컸지만 어쨌든 오늘 저 위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따 코스닥 얘기를 2번으로 써놨는데 먼저 이야기하자면 바이오 제약 지수가 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 지수하고 반도체 지수하고 나란히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충분히 좀 선조정을 받아서 이제 2차 전지가 혹시 코스닥을 떨어뜨리면 그걸 좀 받아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차 전지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먼저 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조금 어설픈 자리를 좀 찍고 가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좀 오늘 시원하게 밀어버렸네요. 그래서 조금 지켜줘야 될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위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가 뭐 이상하게 괴상망측하게 막 반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락 이후에 단기 반발을 기대를 해보고 그게 시총 방어가 되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차피 2차 전지는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급락을 바로 보이진 않아도 조금 횡보 하락으로 매물 분산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2차 전지도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기면서 시총을 뺄 거예요. 그때 바이오가 받아줄 준비를 먼저 또 빼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오와 반도체가 골고루 받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반도체 지수도 필요한 자리, 조정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는 내려왔어요. 조금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조정을 받고 있던 섹터가 같이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하락률을 키웠고, 하락률을 키울 때 일단 이슈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우리 장 전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순이익 감소가 생각보다 좀 커지면서 시간의 하락을 만들고 나스닥 선물의 하락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그걸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떨어져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장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이슈가 바로 터지면서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코스닥 하락률을 좀 키우기 시작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딱 그때가 되니까 하나가 터지니까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사유가 계속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근데 한 번은 겪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코스닥이 이격도를 너무 벌려주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상대 비율이에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원래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코스피와 코스닥 너무 한 국가의 두 지수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좀 차이가 좀 많았죠.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 배터리 버블이 형성이 되면서 몇 달간 끌고 올라왔으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어디다 써놨지? 밑에? 상대 비율, 여기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대 비율을 봤을 때 거의 뭐 올해 최저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을 낮추고 코스피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코스피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거는 옵션 포지션에서 알 수 있었죠. 멋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5월물에 대한 옵션 포지션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 베팅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요. 보통 금융투자는 옵션 양매도를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양매수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키우는데 베팅했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위클리 옵션 만기, 오늘 끝났던 위클리 옵션 만기는 박스 베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만기 마감 시점까지 위클리 옵션은
마지막 2시간 동안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애초에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대로 박스권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332.5 콜이냐 푸시냐 싸움으로 가다가 결국 2개 다 죽는 동전 세우기 콜풋 양광으로 끝났어요. 이거는 이번 주 내내 위클리 옵션이 보여준 박스권 그대로예요.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 한 333 정도에서 박스 만든다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332.69로 끝났죠.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만기 베팅의 대부분 의미가 없는 하루로 끝났고요. 마지막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거기서 그냥 단타 거래로 많이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다 끝났네요. 이런 위클리 옵션 만기 날이 가끔 있어요. 뭐 가끔이 아니라 종종 있어요. 재미없는 혹은 배팅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인데 이건 뭐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늘상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대박이 나는 주는 있을 수가 없겠죠. 지난주에 대박이 났던 주잖아요. 지난주에 위클리 옵션에서 수백 프로가 났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냥 박스로 그냥 마감해 버리네요. 종가 그 코스피 200 종가에 움직이는 게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그렇게 박스로 재미없게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는데, 자, 뭐 하나 빠진 게 있었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오늘 같은 날에도 코스피 200 방어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조정을 나중에 2차전지 떨어지면서 만들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가 이격도를 줄이면서 올라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중요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흐름이 보이면 내일이나 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보이면 좀 약간 현금화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를 들어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방어됐을 때쯤 이제 그 타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좀 대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내일 지지받는 자리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현재 수급으로는. 그래서 오늘 음봉은 일단 겪어보고 만약에 이게 추세 하락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친다라고 보여졌을 생각이 든다면 빼야겠죠. 일부 당연히 여기서 중간에 조금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 하루 정도는 요런 구간일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밑에 지지라인도 좀 두텁게 있고 872자리거든요 872자리 872를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받는지 여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거 힘있게 뚫리면은 842타라는 자리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금요일 내일 상황 보고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조정폭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힘든 하루들 많이 보내셨을 텐데 뭐 코스닥이 지금 추세 이런 상황에서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고요. 거래가 그렇게 실리지 않은 것들은 괜찮아요. 거래가 실리지 않은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해서 뭐 바로 뭐 거래 실린 하락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반발도 바로 나오고 하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건 있네. 조금 찝찝한 것은 품절주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양지사나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찝찝한 것은 있는데, 옛날에는 하락장 초입에 이런 품절주들이 확실하게 움직여서 뭐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확 가자, 저쪽으로 쏠리면 저쪽으로 확 가자 이런 돈들이 많아서 사실 오늘 품절주 쏠리면은 또 그 돈들이 막 품절주 쪽으로 이동하는 성향 때문에 또 반드시 시장하고 뭐 1대1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 일시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위클리 옵션, 새로운 위클리 옵션 포지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물 옵션의 변동성 구간이 유지되는지, 양쪽으로 변동성 키우는 베팅이 유지되는지도 좀 봐줘야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선물 지수 괜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코스닥에 치중해서 투심이
뭐 코스닥 쪽에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자고요. 반발 매수 나오는지 아니면은 좀 자리 지켜주는지 밑에 하단부.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만약에 중간에 현금화를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정해한방에 올려드릴 거고 좀 과감하게 좀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은 코스닥은 이격 조정이 한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좀 많이 밀릴 수가 있고 2차전지 시총 높은 것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LNF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15% 20%씩 빠지는 날이 뭐 시차를 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이오 쪽으로 시총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가볍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현금화 처리를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다음을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거 나오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거 없죠? 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오늘 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좀 길게 좀 했고요.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500억 정도 선물 매수로 마감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2억. 네. 네, 나머지는 내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카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실 분 죄송해요. 카톡방 마감 입장 방송 신청해주세요. 중이시라 말씀하시면 전자녀 목소리가 방송에 같이 들리게 되어서 채팅 제안했어요. 이해 부탁드려요. 네. 아이고, 수고 네. 많으셨어요. 김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